모두가 보는 식당홀, 점심시간의 설거지대. 젊은 남자가 소리칩니다. 아줌마, 이게 뭐야? 손이 그렇게 느려서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나이 든 사람 쓰면 저러니까. 김분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됩니다. 30년째 참아온 것처럼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리는 고요하고 찬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김분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식당 앞에 섰습니다. 68배 나이지만 허리는 아직 곧게 펴집니다. 다만 손목이 시큰거리는 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에구 또 쑤시네. 분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식당 문을 엽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젠 익숙해서 그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불을 켜자 주방이 환해집니다. 분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도꼭지를 틉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립니다. 굳은 살 투성이인 손.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거지를 해온 손입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이 손은 늘 물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까? 분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물통을 옮기고 행주를 삶고 양념통을 정리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미리 해둘 일이 많습니다. 분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게 분자의 방식입니다. 6시가 되자 주방장이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분자보다 나이는 적지만 이 식당에서는 상사입니다. 아줌마, 오늘 일찍 왔네요. 주방장은 분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아줌마. 이름이 있는데도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서운함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분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더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별로 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주방장은 대답도 듣지 않은 듯 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분자는 다시 설거지대 앞으로 갑니다. 어젯밤 남은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접시, 국물이 말라붙은 뚝배기. 분자는 하나하나 정성껏 닦습니다. 7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입니다. 젊은 올 직원들. 대부분 25살쯤 되어 보입니다. 분자의 손주뻘입니다. 아줌마, 어제 남은 그릇 다 닦았어요? 한 직원이 묻습니다. 역시 아줌마입니다. 분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다 했어요. 아, 고마워요. 직원은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습관처럼 나오는 말일 뿐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8시 식당 문이 열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들, 일찍 일어난 노인들. 분자는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그릇이 쌓입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쌓입니다. 분자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닦고 헹구고 또 닦고 헹굽니다. 손목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점심때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아줌마, 접시 좀 빨리빨리요. 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분자는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68배 몸은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이고 손이. 분자는 잠깐 손을 멈추고 손목을 주무릅니다. 관절이 뻐근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앉을 수는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쉴 수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분자는 긴장합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바쁩니다. 손님도 많고 그릇도 많이 나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또 구박을 들어야 합니다. 분자는 앞치마를 고쳐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오늘도 버텨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분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식당 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분자의 시간은 늘 같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는 그렇게 30년째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분자는 다시 물속에 손을 넣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쌉니다. 익숙한 감촉입니다. 분자는 그렇게 오늘도 자기 자리에 섭니다. 11시가 넘어가자 식당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아침부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안 돼요. 중요한 손님들이야. 주방장의 말에 직원들이 긴장합니다.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12시 정각,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서너 명쯤 됩니다.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입니다. 그중 한 명이 유난히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에요? 음식 맛있다면서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분자는 주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말투가 거만합니다.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방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불 앞에서는 요리사들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홀에서는 직원들이 뛰어다닙니다. 분자는 설거지대 앞에서 쉴 틈 없이 그릇을 닦습니다. 아줌마, 접시 빨리요. 주방장이 소리칩니다. 분자는 서둘러 깨끗한 접시를 건넵니다. 손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릇이 점점 쌓입니다. 먹고 난 뒤 나온 그릇들, 조리 중에 쓴 도구들. 분자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12시 30분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방 한쪽에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분자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아까 그 젊은 남자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설거지대가 보입니다. 그릇이 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자가 일어섭니다. 주방장에게 다가갑니다. 저기요, 주방 관리가 이게 뭐예요? 접시가 저렇게 쌓여 있어도 돼요? 주방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분자는 몸이 얼어붙습니다. 시선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주방 쪽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방장이 황급히 사과합니다. 그리고 분자를 쳐다봅니다. 분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사람을 더 쓰든지 해야죠. 홀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봅니다. 분자는 숨이 막힙니다. 손이 떨립니다. 주방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분자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좀 더 빨리 해요. 분자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창피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남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휴, 나이 든 사람 쓰면 저러니까. 그 말이 분자의 귀에 꽂힙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이 든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손을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또 닦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도 참습니다. 주방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다들 말없이 일합니다. 분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두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1시가 되자 손님이 조금 줄어듭니다. 분자는 그제야 잠깐 숨을 돌립니다.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웠나 봅니다. 하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옵니다. 아줌마, 오늘 좀 힘들었죠? 위로인지 핀잔인지 모를 말투입니다. 분자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느려서. 주방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분자는 다시 설거지대 앞에 섭니다. 오후 2시 식당이 한산해집니다. 분자는 남은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일합니다. 참자 오늘만 지나면 돼. 분자는 속으로 되냅니다. 늘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참으면 지나갑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슴이 아픕니다. 남자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이 든 사람, 느린 사람, 쓸모없는 사람. 분자는 걸레를 꼭 쥡니다. 손에 힘을 줍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여보,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분자는 속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말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자는 다시 물속에 손을 넣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쌉니다. 익숙한 감촉입니다. 분자는 그렇게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녁 8시 분자는 식당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하지만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방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분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12월 중순,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분자는 낡은 파카 지퍼를 목까지 올립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금방이지만 분자는 늘 걷습니다. 버스비가 아깝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거리는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춥니다. 분자는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오늘 그 사람 참 심했네. 아까 그 젊은 남자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느리다고 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냥 잊어야 합니다.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분자가 사는 곳은 이 골목 끝자락입니다. 반지하 방입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좁은 계단. 손잡이를 잡고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어둡습니다. 계단 전구가 나간 지 오래입니다. 주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열쇠를 꺼냅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습한 냄새, 반지하 특유의 냄새입니다. 익숙하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냄새입니다. 불을 켭니다. 작은 방 안이 환해집니다. 6평도 안 되는 방입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문을 열면 바로 보입니다. 분자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망설여집니다. 기름값이 부담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파카를 벗고 옷걸이에 겁니다. 앞치마를 풉니다. 손을 봅니다.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손목을 돌려봅니다. 뻐근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분자는 라면을 꺼냅니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웁니다. 물을 끓이며 벽을 봅니다. 벽에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분자가 있습니다. 25쯤 되어 보입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분자의 남편 김태성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버텼어요. 분자는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혼잣말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사진 속 태성은 그저 웃고 있을 뿐입니다. 라면이 끓습니다. 분자는 불을 끄고 그릇에 담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작은 접이식 식탁입니다. 혼자 먹기에도 비좁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다시 사진을 봅니다.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태성이 살아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벌써 30년이 지났네. 태성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입니다. 분자의 나이 38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무 준비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분자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찬물로 씻습니다. 온수를 아껴야 합니다. 손이 시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릇을 닫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불을 펼칩니다. 얇은 이불입니다. 겨울용이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분자는 작은 서랍장으로 갑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옷가지 밑에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태성이 분자에게 준 상자입니다. 상자를 꺼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낡은 반지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입니다. 금반지. 세월이 지나 광택이 바랬지만 여전히 빛납니다. 반지 옆에는 서류 몇 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입니다. 누렇게 바랬습니다. 분자는 서류를 꺼냅니다. 첫 번째 서류는 혼인신고서입니다. 김태성과 김분자. 35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태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태성이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세 번째 서류. 분자는 이 서류를 오래 봅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유언장입니다. 태성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 김분자에게.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분자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이제 정말 그때가 온 걸까? 분자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상자를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이 상자를 열어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류를 꺼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분자는 그날을 미뤄왔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분자는 상자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옷가지로 덮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갑습니다. 몸을 웅크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좀 나을까? 분자는 기도하듯 바랍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얕은 잠. 분자는 늘 얕게 잡니다. 밤 10시 분자는 잠에서 깹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태성과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는데 깨고 나니 허전합니다. 방 안은 어둡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만 보입니다. 지하 창문이라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분자는 몸을 일으킵니다. 목이 마릅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낡은 유선 전화입니다. 오래된 전화기. 요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분자는 깜짝 놀랍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 없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일까요? 전화기로 다가갑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김분자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입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입니다. 정중한 말투입니다. 분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저는 법무법인 정성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변호사. 분자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변호사가 왜 전화를 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시죠? 분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긴장됩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불안합니다. 여사님, 혹시 김태성 씨를 아십니까? 태성? 분자는 숨이 멎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아니, 30년 동안 매일 속으로 불렀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건 오랜만입니다. 네,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례지만 김태성 씨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 됐습니다. 분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진수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엽니다. 여사님, 혹시 태성 씨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에 대해 아십니까? 작은 무역회사요.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분자는 모릅니다. 태성이 죽고 난 뒤 회사 일은 손을 뗐습니다. 동업자들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분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손을 뗀 지 오래됐어요. 이진수 변호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사님, 그 회사가 현재 대한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물산. 분자는 그 이름을 압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큰 회사입니다. 직원이 수천 명인 회사입니다. 그게 그 작은 무역회사가 그렇게 컸나요? 분자는 믿기지 않습니다. 태성이 운영하던 회사는 직원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네, 여사님. 30년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변호사가 말을 잇습니다. 현 회장님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회장. 분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태성의 동업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그분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에 여사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놀랍니다. 왜 자기 이름이 나올까요? 3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저를요? 왜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모든 게 김태성 씨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초기 자본도 사업 아이디어도 모두 김태성 씨가 제공했다고요. 분자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태성이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할 때 분자의 결혼 지참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김태성 씨의 법적 상속인에게 회사 지분 30%를 돌려주라고요. 30%? 분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숫자가 너무 큽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진수 변호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3천억. 분자는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이진수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분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여사님께서 김태성 씨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십니다. 따라서 이 지분은 여사님께 돌아갑니다. 분자는 수화기를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이진수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줍니다. 분자는 종이에 적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사님.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분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습니다. 현실 같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분자는 창문을 봅니다. 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보, 이게 정말일까요? 분자는 사진을 봅니다. 태성이 웃고 있습니다. 분자도 따라 웃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30년이 지났네, 참 오래도 걸렸지. 분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오늘 밤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분자는 일어납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젯밤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3천억.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분자는 평소처럼 옷을 입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파카를 걸칩니다. 습관처럼 몸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 분자는 거울을 봅니다. 68배 얼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손은 거칠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합니다.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입니다. 식당으로 향합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매일 걷던 길.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식당 문을 엽니다. 기익 소리. 30년 동안 들었던 소리입니다. 분자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 소리를 오래 듣습니다.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분자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앞치마를 맵니다. 끈을 묶을 때 손이 조금 떨립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늘 일을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을 해야지. 분자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은 여기 있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틉니다. 차가운 물. 분자는 그 물에 손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가운 물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천천히 정성껏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닦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입니다. 작별 인사처럼 6시 주방장이 들어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왔네요.
네. 짧은 대답. 분자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말이 없습니다. 주방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곧 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분자는 묵묵히 일합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갑니다. 손님들이 오고 갑니다. 그릇이 쌓이고 분자는 그것들을 닦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12시가 가까워 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분자는 긴장합니다. 어제 그 남자가 또 올까요? 12시 10분 식당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분자는 주방 안에서 그쪽을 봅니다. 어제 그 남자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어제 음식 괜찮았으니까 또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방이 바빠집니다. 분자는 설거지대 앞에 섭니다. 손을 움직입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릇을 닦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면서 닦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조금만 더 참자. 분자는 속으로 되냅니다. 오늘만 지나면 됩니다. 오늘만 버티면 됩니다. 12시 30분 남자가 다시 주방 쪽을 봅니다. 분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남자가 비웃듯 웃습니다. 어제 그 아줌마네. 동료들이 웃습니다.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도 느리게 하고 있네요. 남자의 말이 주방까지 들립니다. 주방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분자는 참습니다. 손을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릇을 닦고 헹굽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 앞치마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분자는 앞치마를 내려다봅니다. 낡은 앞치마. 기름때가 묻고 여기저기 해진 앞치마. 30년 동안 입었던 앞치마입니다. 접시를 하나 집습니다. 정성껏 닦습니다.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로 헹굽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헹굽니다. 다음 접시를 집습니다. 또 정성껏 닦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시간을 들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정성을 들입니다. 아줌마, 좀 빨리 해요. 주방장이 재촉합니다. 분자는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정성은 덜지 않습니다. 1시가 지나갑니다. 손님이 줄어듭니다. 남자 일행도 나갑니다. 분자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남은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주방을 깨끗이 닦습니다. 바닥도 쓸고 개수대도 정리합니다. 평소보다 더 깨끗이 합니다. 아줌마,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젊은 직원이 묻습니다. 분자는 웃습니다.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요. 사실은 작별 인사입니다. 이 공간과 이 일과 이 시간들과의 작별입니다. 오후 2시 분자는 주방장을 찾아갑니다. 저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주방장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분자가 일찍 가겠다고 한 건 처음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주방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분자는 앞치마를 풉니다. 천천히 풉니다. 끈을 푸는 동작이 무겁습니다.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앞치마를 옷걸이에 겁니다. 한참을 그 앞치마를 봅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내일 봬요. 주방장이 말합니다. 분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일 올 수 있을까요? 아니, 내일 오고 싶을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분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오후 햇살이 눈부십니다.
분자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봅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요. 분자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깁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새로운 길입니다. 오후 3시, 분자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섭니다. 높은 건물입니다. 20층이 넘어 보입니다. 목을 젖혀야 꼭대기가 보입니다. 유리문 앞에서 분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들어가야지. 분자는 용기를 냅니다. 문을 밉니다. 자동문이 열립니다. 로비가 넓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26쯤 되어 보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법무법인 정성에 왔는데요. 여자가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분자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바뀝니다.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말합니다. 아, 김분자 여사님이시군요.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진수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분자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낡은 파카, 헝클어진 머리, 거친 손. 여기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괜찮을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12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나옵니다. 법무법인 정성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수 데스크가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분자 여사님 맞으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가 안내합니다. 복도를 따라 걷습니다. 양쪽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쁜 모습들입니다. 한방 앞에서 멈춥니다.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젯밤 전화했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문을 엽니다. 넓은 사무실입니다. 책상 뒤에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저는 이진수 변호사입니다. 이진수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합니다. 분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거친 손이 부끄럽습니다. 앉으세요. 분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됩니다. 이진수가 서류를 꺼냅니다. 두꺼운 서류입니다. 여사님,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대한물산 본사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여사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저요? 왜요? 여사님께서 대주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분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진수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회사 구조, 지분율, 이사회의 역할. 분자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옷을 입고 가도 될까요? 분자는 자신의 낡은 파카를 봅니다. 이진수가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했습니다. 이진수가 옆방 문을 엽니다. 안에 정장이 걸려 있습니다. 여성용 정장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여사님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갈아입으세요. 분자는 정장을 봅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입니다. 만져봅니다. 부드럽습니다. 좋은 옷입니다.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여사님은 이제 대한물산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 말이 낯설습니다. 분자는 평생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밑에서 일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 자신 같으면서도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이진수가 말합니다. 분자는 믿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가시죠. 차를 탑니다.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뒷좌석에 앉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럽습니다. 처음 타보는 차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갑니다. 평소에 걸어 다니던 거리들. 차 안에서 보니 다르게 보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큰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대한물산 본사입니다. 40층이 넘는 건물입니다.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너무 높습니다. 여사님 가시죠. 이진수가 앞서갑니다. 분자는 따라갑니다. 로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릅니다. 42층입니다. 올라갑니다. 귀가 먹먹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긴장됩니다. 복도가 나옵니다. 조용합니다.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사회실은 이쪽입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입니다. 회의실 문입니다. 문 앞에서 분자는 멈춥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여사님의 회사입니다. 이진수가 문을 엽니다. 넓은 회의실이 나타납니다. 긴 테이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10명쯤 됩니다. 분자가 들어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이쪽을 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왜 정장을 입고? 분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진수가 앞장섭니다. 테이블 맨 앞자리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분자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립니다. 거친 손, 모두가 볼 수 있는 손입니다. 하지만 분자는 허리를 곧게 텄니다. 30년 동안 구부렸던 허리. 오늘은 팹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긴장됩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 4시 정각,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엽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집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의장이 분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봅니다. 고 김태성 회장의 유언에 관한 건입니다. 김태성,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이사들이 서로 쳐다봅니다. 분자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떨림을 숨기려 애씁니다. 우리 회사는 35년 전 김태성 씨의 자본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당시 김태성 씨께서 초기 자본 전액을 투자하셨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도 모두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분자는 기억합니다. 태성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계획을 짰던 모습, 열정적이었던 태성의 모습. 하지만 김태성 씨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감정이 묻어납니다. 그 뒤로 우리는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김태성 씨의 뜻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집니다. 분자는 눈을 감습니다. 태성이 떠오릅니다. 젊었던 태성, 웃고 있던 태성, 선대 회장께서 작년에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듭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모든 건 김태성 씨 덕분이었다. 그분의 법적 상속인에게 회사 지분 30%를 돌려드려야 한다.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30%, 큰 숫자입니다. 경영권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의장이 분자를 봅니다. 회의실 모두가 분자를 봅니다. 시선이 쏟아집니다. 김태성 씨의 법적 상속인, 배우자이신 김분자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공기가 멎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사들을 봅니다. 놀란 얼굴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어제 그 남자입니다. 식당에서 분자를 무시했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남자가 더듬거립니다. 분자를 가리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의장이 남자를 봅니다. 맞습니다. 김분자 여사님께서 이제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이십니다. 남자가 주저앉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술렁입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분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허리는 곧게 팹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또렷합니다. 저는 김분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분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30년 전 제 남편 김태성이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잡습니다. 힘을 줍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바닥만 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랍니다. 설거지, 식당,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어제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분자는 자신의 손을 봅니다. 거친 손, 굳은 살 투성이인 손. 이 손이 증거입니다. 30년의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집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제 그 남자가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며 분자에게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라서 정말. 분자는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분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분자가 말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분자는 남자를 지나칩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앉습니다. 의장이 말합니다. 여사님, 앞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분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대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분자에게 인사합니다. 공손합니다. 어제 그 남자는 구석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분자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회의실을 나옵니다. 복도에 섭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허리를 곧게 팹니다.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분자 자신입니다. 여보 해냈어요. 분자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았던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분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진수 변호사가 따라 나옵니다.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분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걷고 싶어요. 이진수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깁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걷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존중하는 눈빛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거리가 나타납니다. 분자가 30년 동안 다녔던 길입니다. 식당이 보입니다. 분자는 식당 앞에 섭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직 영업 중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방이 보입니다. 설거지대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고용한 사람인가 봅니다. 나 대신 분자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문을 밉니다. 벨소리가 울립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돌립니다. 분자를 봅니다.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줌마, 그 옷은... 주방장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장 차림의 분자가 낯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자는 인사합니다.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공간입니다. 기름 냄새, 국물 냄새, 모두 익숙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입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분자는 앞치마가 걸린 곳으로 갑니다. 자신의 앞치마를 봅니다. 낡은 앞치마,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 손으로 만져봅니다. 거친 천촉감, 30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방장이 놀랍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제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분자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방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까지 일하실 건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분자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주방장이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분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일이 분자를 지탱해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분자의 정장 차림을 봅니다. 놀란 표정들입니다.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젊은 직원이 묻습니다. 분자는 웃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 옷 어울려요. 고마워요. 분자는 앞치마를 벗습니다. 옷걸이에서 내립니다. 접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임시 직원이 앞치마를 받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잘 부탁해요. 분자는 주방을 둘러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설거지대, 개수대, 가스레인지 모두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어디 가세요? 분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나섭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분자는 걷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일부터는 여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합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문을 엽니다. 곰팡이 냄새, 익숙한 냄새입니다.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상자를 꺼냅니다. 나무 상자, 태성이 준 상자, 뚜껑을 엽니다. 반지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분자는 사진을 봅니다. 태성이 웃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성, 행복했던 시절의 태성, 이제 당신 몫을 찾았어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쁜 눈물입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분자는 상자를 꼭 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자는 집을 나섭니다. 짐을 들고 나섭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곧게 텄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분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정장 입은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자는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김분자, 김태성의 아내, 대한물산의 주인, 30년을 버텨온 사람. 분자는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겠지. 분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습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분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집니다.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당당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김분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삽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3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